잘못 입력을 했거나 개명한 환자분들 이름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법들을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자 기본 정보 화면에서 해당 환자 이름을 검색하고 환자명을 더블 클릭해서 환자명 수정하고 저장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한글이 있고 옆에 영어가 있는데 여기 영문을 쓰시면은 이제 영문 진단서 같은 거나 영문 처방전 할 때도 영어로 이제 기입이 돼서 나가니까 뭐 영문 처방전을 발행했는데 영문 이름이 없어서 발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영문 진단서, 영문명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심사팀에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특정 내용 누락 이 해서 이것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 많이 물어본다고 하시는데 그 사후심사 창에서 진료 확인 번호를 누르고 이렇게 뜨면은 여기서 이제 내역 승인을 누르게 되면은 즉시 승인 가능하고 청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방법도 이 방법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청구를 하기 전에 일단은 진료 확인 번호를 관리를 들어가서 일단 진료 확인 번호를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진료 확인 번호를 들어가서 이제 내역 승인을 먼저 눌러주면 이제 아까 같은 이 여기서 이제 진료 확인 번호 이 오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오심 그러니까 이제 청구하기 전에 일단 진료 확인 번호 관리 확인하고 여기서 혹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류라고 하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뭐 있을 경우 이런 오류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해주고 상호심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청구하실 때 하시면은 좀 뭐 빠르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매년 이제 건강검진 금액이랑 이제 코드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건강검진 금액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시차트에서는 뭐 따로 이걸 직접 변경할 필요는 없고 이제 검진 수가 조회해서 그냥 원클릭으로 하면은 이제 검진 코드 같은 게 입력이 되고 반영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원클릭으로 하게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전자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자서명은 이거 안 하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사인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걸 전자서명하는 방법도 이제 원클릭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결과 기록지라든가 이런 걸 전자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서명하는 방법은 이제 이제 병원에 담당자분이 계신데 담당자분들이 한테 물어보셔서 전자서명 진행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셔가지고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진 환자 통보소 주소가 이제 정보에 등록된 주소가 아니고 환자분들이 이제 간혹 다른 데 주소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외래 등록 들어가서 환자 정보 조회해서 이제 주소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주소 변경하지 말고 그냥 이제 검진 대상자 관리를 할 때 이제 뭐 사업장 주소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하시게 되면 이제 환자 정보초에서 변경 안 하셔도 이제 통보서가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진 환자 통보 후에 청구되지 않은 환자 리스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야지 청구를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청구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검진 대상자 이 화면을 들어가게 되면 단계가 이제 등록, 임시, 작성, 통보, 청구 이 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단계로 해서 안 된 경우에는 그 안 된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리검사 전문의가 바뀌었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암 검사 결과 입력할 때 병리검사 전문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등록하는 방법은 암검진 설정, 검진 설정 관리에서 암검진 설정에서 병리진단 의사 등록을 하면은 이제 추가를 하면은 이제 편하게 입력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자세한 방법.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아니면 추가를 해서 하셔도 되고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정소견을 검진 판정소견들이 있는데 그 판정소견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등록할 수 있는지 하면은 이제 사용자 소견 관리에서 검진 항목에 사용자 소견을 추가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소견을 좀 변경해서 쓰고 싶으신 원장님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입력하시면 이제 변경해서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진 문진표를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의 종이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진표를 저희 이 시차트에서는 태블릿 그러니까 C사인을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은 문자로 미리 환자에게 그 URL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미리 문자로 해오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 검진 예약하신 분들은 이제 미리 문자로 이제 문진표 하는 URL을 보내서 미리 해오게 하고요. 혹시라도 안 해온 사람 같은 경우는 태블릿으로 병원에 있는 원내 C사인 태블릿을 통해서 이제 문진표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작성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요 전산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래 일하셨던 직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문진표를 그 종이에 적은 거를 옮기는 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귀찮은 건 둘째고 이제 간혹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오류 같은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 완료된 환자분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분변을 가져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불편하게 이것저것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검진 대상자 조회에서 이 분변 검진 그것만 클릭해서 넣으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오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 된 건데 어, 이 검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저희가 이분이 뭐 유방암을 검진을 하기로 했는데 뭐 만모를 찍으러 가는데 아파서 못 찍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창에 들어가서 이 유방암을 체크를 이제 풀고 진료 완료를 누르면 그 오도가 그냥 그 진료청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요새 최근에 업데이트돼서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검진 검사 방법이 변경이 되면 검진 설정은 어디서 하냐면 이제 검진 설정 관리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전처치 재료 뭐 어떻게 쓰는지 판독이 뭐 이렇게 이제 루틴하게 쓰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 여기서 설정해 놓으시면은 이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진 청구를 이제 간혹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차트 내에서 그냥 진행을 하고 청구 연계 파일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추가로 사용하실 필요 없고 이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쓰신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은 시차트 커뮤니티에서 질의를 하시거나 하면은 뭐 알려드리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뭐 담당자 한번 통해서 사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진 청구 파일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검진 청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일반 공단 검진 그러니까 보험 환자분들 일반 검진이나 암 검진 그다음에 급여 환자분들 일반 검진 암 검진 네 번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파일을 어디다 저장하는지를 지정하는 그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 연계 파일 생성할 때 여기 연계 파일 저장 위치를 조정하시면은 이제 그 저장 위치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검진 청구할 때 자료 연계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검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검진 기능 100%를 지금 모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검진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기능들이 있을까 봐 이제 좀 개략적으로 써온 거고, 혹시라도 이제 뭐 이제 또 질문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뭐 여기서 뭐 스페시피카 그러니까 좀 더 뭐 세밀하게 어떤 게 더 궁금하다고는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차트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 실행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진만 잘 준비는 했는데 이제 외래 진료 관련돼서 조금만 몇 개만 좀 알려드리면, 그 만성질환 관리로라고 AH200이 있는데 이제 AH200이 자동 처방되게 하려면 그 환경 설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로 자동 입력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셔야지 그 거기에 맞는 AH200에 맞는 그 상병이 들어가면 이제 이 AH200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H200은 한 달에 한 번, 예, 그래서 H200은 그 횟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만약에 초과되면 이제 그건 자동으로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거 내역 리피트할 때 뭐 H200을 뭐 제외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약속 세트 과거 기록 입력 시 알람을 표시해 놓으시면 이제 이런 것도 추가 또는 제외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막 바쁠 때 간혹 이제 뭐 진료 확인서만 떼러 오신 분이 있거나 진단서, 소견서 이런 거 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 환자한테 진단서 오더 내고 엔터 누르고 그다음에 서식이나 이런 데서 진단서가 뜨면 거기 입력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조금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냐면 요 설정을 이제 바꿔 놓으시면, 예를 들어 내가 뭐 진료 확인서, 뭐 이건 진단서인데 진료 확인서 같은 경우를 뗀다. 그러면 진료 확인서 오더를 넣고 뭐 저장이나 저장 출력을 누르면 이거는 이제 서식 2.0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 주의하실 건 서식은 안 되고요. 서식 2.0에 해당되는 그 서식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단서, 소견서, 그 다음에 진료 확인서는 다 요걸로 해놔서, 사실 진료 확인서도 저 같은 경우는 상병명을 빼놨기 때문에 그냥 날짜만 입력이 돼서 그냥 요거 누르고 엔터 누르면 그냥 바로 출력돼서 끝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좀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방들의 특정 내역을 일괄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포타이로디즘이라는 거, 하이퍼타이로디즘일 때 TSI 그 TSH TSH 리세트 안티바디 뭐 이런 것에 이제 하이포타이로디즘 워크업에 대해서 JX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씩 넣으면 사실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 처방창 밑에 다중 입력이 있어서 다중 입력에서 내가 넣고 싶은 JX를 다 넣고 싶은 데 선택을 하고 이 오른쪽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일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괄 저장도 저장이고, 이거 제가 하나 빠뜨렸네. 이 JX 넣을 때요. 이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제 그 JX에 대한 즐겨찾기가 또 있습니다. JX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JX 즐겨찾기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시면 또 편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안 쓰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신데, 이제 약속 세트가 있는데 약속 세트에서도 이제 즐겨찾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약속 세트에서도 저희가 이거 세트 자체를 전체를 처방하려면 그냥 이 왼쪽에 뭐 예를 들어 경갑신경 차단이라고 그러면 이 경갑신경 차단을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하려고 그러면 이 왼쪽에 체크 표시를 해서 적용을 하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방하실 때 편하게 처방하실 수 있게 돼 있고, 그 세트 메뉴에 여기 보시면 이게 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별표가 뭐냐면 즐겨찾기 메뉴입니다. 그래서 약속 세트 중에서도 내가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어느 화면에서든 즐겨찾기를 누르면 그 즐겨찾기 오도가 따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커뮤니티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필요한 거는 한번 다음번에 할 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방 리피트를 할 때 이제 과거 입력과 특정 내역을 같이 따라오면 좋겠는 분이 있고 반대로 따라오지 않게끔 원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것도 다 설정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방 코드 입력 시 과거 특정 내역 자동 입력, 과거 기록 리피트 할 때 처방 입력 과거 자동 입력 되는지, 약속 세트 처방 입력 시 과거 특정 내역 자동 입력 되는지 이것들을 다 그 설정할 수 있으니까 원장님들 쓰시는데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 그 믹스 특 응 S 무가 선인데 이거 컬럼의 의미는 이제 뭐 믹스 같은 경우 수액제 등의 약품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 선택하는 거고 특은 특정 내역 이제 특정 JX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으면 주황색으로 색깔이 바뀌고 아니면 안 바뀌고 응은 응급 처방 S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없고 청구 제외하는 경우로 쓰는 거고, 무는 본인 부담금은 없으나 청구하는 경우, 가는 가루약, 선은 선처치, 이렇게 해서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수기료를 이제 걸러주냐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C차트를 제가 쓰면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다른 차트 쓰다가 바꿨는데 이 IVS, IV, IVD 이거 오더 넣는 게 되게 복잡합니다. KK020, KK024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애매하고 저도 이제 전에 쓸 때는 이거 사건을 많이 당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 IVS 이 용법만 딱딱 잘 넣어주시면은 그 주사 수기료가 뭐 삭감이라던가 이런 거가 잘 안 되니까 요 수기료만 잘 넣어주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잘 걸러주고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내용을 꼭 입력해야 되는 코드가 있는데 조회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음파, 판독 초음파 얻어낼 때 뭐 JX 넣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용종절제술 했을 때 용종절제술 세부 내역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정 처방에서 처방 코드 넣으시면 이 처방 코드가 들어간 것들을 들어간 환자들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확인하는 게 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안 쓰시는 분이 좀 있으신데 내시경 결과 입력을 할 때 약속 소견을 해놓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피셜 가스트라이티스 이런 경우 뭐 이로시브 가스트라이티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요 세트 메뉴가 있거든요. 세트 메뉴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입력되는 포맷은 암 검진 그 위암 검진 결과 입력 포맷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입력하시면 이제 암 검진 결과 입력할 때도 4시간 자동 연동되니까 이것들 사용하신 거 빼면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사선 초음파 특정 내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음파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JX에다가 뭐 시행 이유라던가 결과를 입력해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독을 쭉 하고 이제 나중에 청구 전에 JX를 다 넣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환자를 하나하나 다 뒤져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시차트에서는 편하게 방사선실 요 화면에서 들어가서 환자 그 초음파 기록을 보면은 그 기록을 보고 여기에다가 JX로 저장을 하면은 그냥 그 환자 진료창으로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JX가 이 검사 결과 JX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처방 입력 시 진단이 자동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감 때문에 뭐 필요한 상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넣는 건데 이제 수가 정보 관리가 뭐 아시겠지만 수가 정보 관리에서 이제 특정 내역, 그 다음에 JX, 청구 내역, 청구 메모, MX, 그 다음에 진단 연결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X 999 넣을 수 있고 MX 999 넣을 수 있고 진단 연결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이제 꼭 이런 거는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차트 내에서 웰체크 사용 이거는 이제 그 1차원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건데 이제 그 랩 적는 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랩 적는 거가 귀찮은데 그것들을 이제 그 원터치로 이제 보내게끔 하는 거라서 요거는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고 혹시 이게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보내주시면은 시어트 커뮤니티 올려주시거나 하면은 저희 안내를 해드리던가 아니면 담당자분 통해서 안내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그 포괄 평가할 때 이제 이 랩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랩을 적는데 귀찮은데 그 일괄 전송하게 되면은 그냥 그 랩이 이제 싹싹 들어가니까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달 뒤 예약인 환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방법은 있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코드를 하나 잡는 거예요. 코드를 하나 잡고 그 코드에다가 이제 문자 보내는 것을 이제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연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있다가 피 검사하러 오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 맞는 오더를 그냥 환자한테 내놓으면 한 달 뒤에 이 문자가 이제 자동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 관리할 때 훨씬 자주 쓰이시기 때문에 좀 이거 쓰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문자 스케줄러,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문자 스케줄러인데 문자 스케줄러에 등록 예약한 환자 리스트는 조회할 수 있는 건 네, 조회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 직원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매출 혼자만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 통계 권한을 본인한테만 주시면 그거는 전체 금액은 통계는 원장님만 보고 수납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직원들이 다 따로 직원들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일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할 때는 총진료비가 아니고 환자 수납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